웰컴백 밀리티 요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3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업 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생기셨나요? 한두 번 갖고 될 일은 아니겠죠. 이게 절대로 쉬운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적용을 하고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뭐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괜히 겁먹지 말고 일찍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절대 독해 공략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생님의 핵심은 사실 이거야.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내가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딱딱 3등분 해가지고 그냥 문제 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런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얘를 나눴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얘네들을 찾고 나서 정확하게 이 뒤에를 여러분들 해석한 다음에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 이 지시한 대상이 앞에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만 쭉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해라? 역접이 있는 문장을 먼저 봐라. 어차피 ABC가 섞여져 있는 거니까 뭐부터 일단 상관없잖아요. 가장 큰 틀은 역접이라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접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라 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게 구문 독해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뭐해라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강의 3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일단은 원래는 항상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스키밍으로 내용이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쭉 훑어주는데 이 순서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ABC 전부 다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설명이 이중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프리뷰에서는 어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독예습 당연히 오셨죠? 오늘은 어휘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딱 이거 보자마자 우리 어휘 복습하는 시간. 여태까지 수능 특강 영어 공부해 오면서 외운 암기 복습하는 시간. 첫 번째 mature 어디서 봤더라? 그렇죠. mature 에코시스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열대우림이나 이런 장년기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 걔네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다? 협력했기 때문이다라는 지문을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publicity도 정말 자주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sophistication이라는 명사보다는 여러분들이 sophisticated라는 형용사형으로서 정교한 세련된 복잡한이라는 형용사 지금 3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sufficient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선생님이 좀 찍고 싶은 거 보자면 자, 첫 번째 lead가 무엇무엇을 이끌다죠. 누가 무엇무엇 하도록 유도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leading이 되면 이끄는 선도하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리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xpert이요. 누구요? 전문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 지문에서 사실 거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disseminate가 무슨 뜻이다? 전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주 처리되어져 있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dis가 빠지면 seminate가 씨를 뿌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다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었어. 자, 그리고 나서 forward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도 이따가 선생님 어휘에서 리뷰에서 한번 찝어주긴 할 텐데 이 forward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나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나 앞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냐면 thinking, 사고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얘는 앞선 사고, 한마디로 진보적인 사고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다 보니까 forward 같이 기억해 주시고 코스틀리도 가끔씩 우리 독해에서 오답을 고르게끔 만드는 단어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코스틀리 하면은 값이 저렴한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얘는 비용이 드는 한마디로 값비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휘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럼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시죠.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하도록 블로그에다 자료 올려드리고요. 이 영상 올라가는 게 토요일이죠. 그럼 금요일 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 4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문맥이랑 관련된 순서
순서, 삽입, 그 다음에 그림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요걸 아마 5개년치를 모아서 문제지를 올려놨을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 빨리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채점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날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 4시 10분에 선생님이 그것에 대한 총평과 최신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만 집어서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지금 순서가 약한 학생들 수능 특강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확실히 좀 감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like 무엇과 같이 란 전치사 나왔죠. 그럼 전면구를 지워줄까요? 충분히 발달한 산업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도 특징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by 뒤에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어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by 뒤에 그룹이 두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나와서 마치 뭐 같냐면 A그룹과 B그룹을 서로 비교해서 앞으로는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그랬는데 여기 막상 보니까 이 A랑 B 줄 중에서 한 개의 그룹만을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거 13강에 3번 선생님 저 틀렸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1번 문장 때문에 아마 혼선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나머지도 해석을 했어야 됐어. 자, 일단은 A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비교적으로 소수의 어떤 선도하는 생각을 가진 A라는 그룹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innovate, 혁신을 하기도 하고요. monitor, 탐지하죠. 무엇을 탐지하냐면 유행을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하고 유행을 탐지하는 선도적인 생각을 가진 A라는 그룹에 의해서 건설 분야가 특징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두 번째가 나왔네. 앞에가 a few가 나왔으니까 이들보다 는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엄청나게 거대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들보다는 더 큰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룹이 무엇이냐면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선도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거고 그들보다 더 큰 무리에는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혼란이 또 올 겁니다. 기술적인 전문가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 혁신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기술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랑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 굳이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그 혁신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이 A가 되는 거고 B는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것을 못 잡은 상태에서 2번 문장에 누가 나오냐면 이러한 전파하는 그룹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B에 대해서 이 B 그룹은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요러요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가나 아니면 컨설턴트나 아니면 디자이너나 아니면 엔지니어 설계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야. 그럼 이번 문장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룹이 이제 B가 되는구나. 그럼 언젠가 또 A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봤을 때 건설의 그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하고서 또 B그룹이 또 나왔어. 그 전파하는 그룹은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그 전파하는 그룹은 굉장히 소규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A보다 더 큰 그룹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규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보수적인. 이거 뭐지?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이 전파하는 그룹은 뭐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그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뉜대요. 사실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어법적으로는 엄청 중요해. 선생님은 얘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작년 대수능 다 풀어봤죠. 그러니까 2018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었던 2019년 대수능 선생님 유튜브에서도 이 어법 문제 16초 만에 다 풀린다라는 영상을 선생님이 만들면서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 무슨 얘기 했었더라? ED에 밑줄 쳐져 있는데 바로 앞에 and에 걸렸으면 얘는 앞에 쳐다볼 것 없이 무조건 뒤에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ing와 ed로 골라라 라고 선생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구체적인 설명은 그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병렬 문제도 대세 중에 대세야. 근데 이 병렬 문제가 앞에 있는 거랑 생김새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얘 쓰임을 물어보는 겁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ed에 밑줄 쳐져 있었을 때의 병렬 문제는 얘는 절대로 과거 시제라는 동사 자리, 본동사를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얘는 무조건 100% 분사 자리를 물어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앞에서 형용사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어. 이 divided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주어 비동사 is에 걸려서 이 자리가 지금 분사를 나타내요. 선생님이 무조건 ed에 밑줄 친 병렬 문제는 얘는 일단 분사 자리니까 ing와 ed만 골라라. 어떻게 골라라?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져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divide가 무엇을 나누다잖아. 근데 뒤에 뭐를 나누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얘는 pp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합리적인 의심,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device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 자, 나 여기 앞에 is에 대한 병렬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생김새 현혹되는 게 아니고 얘가 만에 하나 is and device라면 오케이 본동사 자리야. 그럼 뒤에 뭐의 유무? 목적어 유무까지는 챙겨야 돼. 우리 앞에 생김새가 아니라 결국엔 뒤를 보고서 답을 골라야 되는 병렬 문제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세요. 아니 이거 뭐야. 이 전파하는 그룹이 분명히 혁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더니만 여기를 봤더니 이 사람들의 직업이 아까 나열이 된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소 비교적 뭐한 경향이 있다?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문장에서 however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단어는 보수야. 그럼 이 뒤에는 또 다시 뭐가 나와야 돼? 또 다시 이제 혁신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나가 됐어요. 다음에 뒤따르는 이 it이라는 주어는 당연히 요 앞에 있었던 전파하는 그룹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그룹은 얻게 되죠. 상당한 미디어에 즉 언론의 주목을 얻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혁신과 그들의 진보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성향은 컨저버티브인데 겉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혁신과 그 다음에 forward thinking을 얻고 전파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특히 건축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따다단 아니 또 역접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를 좀 발휘해 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A와 B라는 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점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B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처음을 봤을 때는 겉보기에는 그 기술적 전문가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그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3번 문장을 보아하니 그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은 당연히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B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생각 들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보수다 혁신이다. 보수다가 이제 다시 나와야 돼. 보수 그러나 혁신 그러나 보수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죠. 뒤에를 볼까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그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정교함은이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서치가 나온 이유는 선생님 지금 벌써 네 번째인가요? 우리 엄청 이거 수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소는 소형 어명만 기억하라. 여기에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서치 어형 명인데 어가 없는 이유는 복수가 왔기 때문이다. 거꾸로 소형 어명만 기억하라. 그거 아니면 무조건 서치다. 이거를 계속 앞에서 훈련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 세련됨, 이런 혁신, 이런 진보적인 생각 이런 것은 사실 건설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은 지원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거 공사를 짓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코스트를 했었죠. 값이 비싸기 때문이야. 그래서 생각은 그렇긴 하지만 막상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로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이 갑니다. 자, 비싼
비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는데 첫 번째 일단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투가 나왔네. 선생님 이거 병렬인데 앞에 투부정사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병렬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를 맞추라는 게 의도가 아니야. 자, 여기에서는 뭐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병렬이라는 것은 뭐를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앞문장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지어지는데 뭐를 위해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당연히 목적을 나타내는 여기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죠? 기술적 한계를 탐험하고 진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런 것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만 지어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7번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실용적인 건축물은 앞면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이 앞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고 기교가 뛰어난 앞면을 가진 실용적인 빌딩은 이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왜 흥미롭다면 이거 혁신적인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앞면만이야. 아시겠죠? 앞면만 흥미롭고 앞면만 기교가 뛰어난 그리고 나머지 실용적인 부분으로 잘 만들어진 이런 건축물들은 more than의 뒤에는 형용사 강조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뭘 얘기하겠어요? functional이 여기에 생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건축 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그룹이 있다에 초점을 두는 글이 아니라 이 혁신을 받아들이고 전파를 한다라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한 글이 된 거였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혁신을 받아들이고 전파를 하려고 하는 건축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건설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막 그런 게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잘 받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릴만 했던 것 같아. 왜냐면 핵심을 잡기가 좀 어려웠다라고나 할까? 자, 선생님 일단 로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휘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계속 뭐랑 뭐랑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leading, 선도하는 보수적인 또 진보적인 그리고 값비싸는 뭐에 속해요? 보수적이고 실용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셔널 기능적인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지금 각종 형용사들이 그를 전개하는 로직상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삽입 문장은 요거 두 개,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역접을 나타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역접이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본 적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죠? 이 앞에 있는 네모칸에서 우리가 키워드 또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건설 분야가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되는 혁신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번부터 C번까지 스키밍을 통해서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뭐를 핵심적으로 어떤 요지를 찾아가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 스키밍하던 과정 중에 A에서 however 역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B그룹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전파하는 그룹이 됐어요. 그러면 B번 앞에는 전파하는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C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에도 C번에는 뭐 연결어구도 없고 그 다음에 서치도 없고 마땅한 뭐 지시대명사라든지 대명사 같은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C번보다는 이제 A번하고 B번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다? 선생님이 A, B, C 중에서 항상 뭐부터 읽어라?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를 먼저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역접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이 뒷문장으로 이어지는 아이인가? 라고 해서 B를 바로 연결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늘 역접을 먼저 읽기 때문에 여기서도 A를 좀 먼저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A에서 봤더니 문제는 맨 처음에 it이 나왔다 이거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문 독해를 안 하고 얘를 처음 지문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 네모칸 읽으면 모든 학생들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는 A와 B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을걸. 그런데 여기 it이 나와가지고 이 it이 A를 나타내는 것인지 B를 나타내는 것인지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더 보셔야 되는데 이 it이라는 그룹이 언론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혁신과 그다음에 진보적인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해. 그런데 뒤에 직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건축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가에 가깝겠죠. 그렇다고 해도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아직 이시 누군지는 조금 더 열어둔 채로 글을 읽을 건데요.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다시 이제 역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건설 현장에 있어서는 이런 정교함이 불필요하다, 즉 혁신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 이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계속 혁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반대가 나와야 돼요. 그 반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잘 보세요. however는 역접이야.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뭘로 끝났어? 혁신으로 끝났다고. 자, 그리고 나서 however 뒤에가 뭐로 또 시작을 하죠? 혁신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앞에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에 반대되는 보수적인 또는 실용적인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A번을 읽고 나니까 일단 A로 시작해선 안 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제 B번하고 C번에서 혁신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찾았을 때 그 뒤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번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전파하는 그룹이 무엇으로 구성되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architect를 포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architects 그렇다면 이 it은 결국에 뭐였던 거야? B그룹을 나타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뭘로 끝났어? 보수적인이라는 말로 끝났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번하고 그 다음에 A번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it은 뭐를 나타낸 거다? B번 뒤에 있었던 dissemination group을 지칭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전파하는 그룹은 다소 보수적인데 그러나 그들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그러한 혁신이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B와 A를 서로 붙인 2번과 5번으로 이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C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스키밍 했을 때 얘한테 단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답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2번이 답이려면 C번 앞에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돼. 그러면 A의 끝이 뭘로 끝났죠? 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보시면 되고요. 5번이 답이려면 C 앞에 누구 있어야 돼? A와 B라는 그룹이 있다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C번을 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뒤에도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실용적인 건물은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functional과 practical은 누구와 이제 일치를 하고 있다? costly 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sophistication 필요 없고 functional, practical이 중요하다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결국엔 뭐다? 멍 때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막 읽는 거. 오케이, however 찾았어. 근데 so what?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의식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대학교가 이 한 문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떨리고 힘든 거는 알겠어. 게다가 이거 순서 풀 때쯤이면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쫓기면서 푸는 건 아는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정신 딱 붙잡고 내가 어떤 단서대로 따따따따따 풀어간다.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유추하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답은 그렇죠. 2번으로 이제 답이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 13강의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어휘를 봤을 때 우리 오늘 좀 복습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핵심이 되는 어휘는 꽤나 많이 나왔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선은 꽤나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affinity는 여기서 사실 핵심이 되는 어휘가 됩니다. 각주라고 해서 외우지 않는다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 단어가 만에 하나 각주 표시가 안 되어져 있었다. 사실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collective, 집단적인이란 단어가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 문법이랑 좀 연결을 시키자면 confront하고 commit는 이제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야. 이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형태를 보세요. 둘 다 지금 수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무엇 무엇에 직면되다. 어디 어디에 우리가 전념이 되어지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한국어에서는 수동 형태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능동 형태로 직면하다, 전념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휘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럼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순서가 약간 헷갈릴 만한 그 포인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빼놓고서는 지문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얘기 나오면 다 내용은 비슷하죠. 자, 1번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콤마 나오면 삽입절 지우셔도 돼요. Not because it's there.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되는 거죠. 그 역사가 그냥 거기에 있기 때문에 즉 역사가 있어서 배운다라는 것은 아니다고 I propose.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Rather. 자, 그러니까 이 이유라서기보다는 we should.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는 자주 나오죠. 원천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resource를 꾸며주는 대절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밝혀줘요. 어디에다가? 우리 삶의 빛을 밝혀주는데 지금 light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큰일 나죠. live는 그냥 살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뒷문장 완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또는 시간적 공간 다 합해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삶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원천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미래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어려움은 없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We can learn.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learn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다란 타동사도 되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학습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자동사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앞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역사를 왜 배우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because로 계속 이 사람이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전의 시대와 이전의 사상가들이 were confronted, 직면했었기 때문이다. 무엇에 직면했다? 바로 문제와 개념과 환경인데 더불어서 얘네들을 위치의 수식을 받고 있죠. 즉 이전 시대 그리고 이전 사상가들이 직면을 했었던 이러한 것들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유사성에 썼을 때 우리가 전치사 to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유사성이나 면 하고서 뒤에를 봤더니 those가 나왔네. 여러분들 이 those 하면 뭐 생각나세요? that하고 those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물어보겠다. 해석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직면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that과 does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얘가 지시하는 것은 이 앞에 있었던 세 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복수형의 does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3번하고 4번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3번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와 이제 유사성을 가진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4번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직면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러했을 때도 배울 수 있고 저러할 때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A와 B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를 해석을 하자면 과거의 시대가 전념할 때 바로 개념과 관점인데 우리의 것과 유사한 개념과 관점이에요. 참고로 여기 similar 당연히 형용사 부사 체킹하셔서 아, 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수동이 나온 것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했었을 때 be committed to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이 to는 전치사다라는 거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과거의 시대가 전념했어야지 왜 여기서는 현재 시제가 쓰였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우 좋은 접근입니다. 그렇게 시제 하나 꼼꼼하게 체킹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그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공부를 한다라는 게 사실 과거로 가서 배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봤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시대에는 이런 거를 지금 전념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시점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B도 이제 같은 부분이 되겠죠. 뒤에 시제가 여러분들 현재 시제 온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when에 만에 하나 밑줄 쳐져 있었다면 이 사람의 출제의도는 and에 걸렸다. 그럼 이 and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보려고 앞에 쭉 가던 중에 여러분들이 both A and B 이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뒤를 해석을 해볼까요? 앞에는 우리 3번 문장하고 일치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유사성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런데 B에서 한 가지 의견을 더 제시를 합니다. 그들이 여기 있는 they는 past ages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가 have views,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들의 차이점으로 눈에 띄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즉 앞서 말한 그 유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제 달라가지고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도 또한 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학생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 과거가 우리가 어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우리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나 관점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는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관점이나 개념을 가질 때에도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다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서 a fool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용이 유추가 될 겁니다. 오로지 어리석은 사람만이 ignore 무시할 수 있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뭐 했을 때 직면되어졌을 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자 여기에 confronted의 ed 왜 왔게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뒤에서 본동사 유무 체킹하셨을 겁니다. 본동사가 없어.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 없고 본동사가 없다고. 이거 한마디로 이거 뭐라고 보셔야 돼요? 분사 구문. 경우에 따라선 여기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기는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뭐였었어? confront, 직면하다라고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면 자동사라고 생각한다고요. 얘는 타동사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선 ed가 와야 된다. ing 오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번에서도 equally가 나왔어. 동등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it to 빨리 가주어진 저 체킹해 주세요. 뒤에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것 또한 동등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5번에서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새로운 경험이 있었을 때 자신의 개인의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이 집단적인 과거를 무시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얘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7번 마지막 문장이요. 이것이 바로 This is the reason why. 항상 이게 입에 붙어 있으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뭐한 이유냐면 역사가 반드시 occupy 무슨 뜻이죠? 자리를 차지하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에서 오늘 지금 많이 나오네요. 병렬이. not only A, but also B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포스트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포스트가 나오면 이후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pre가 나오면 이전, post는 이후.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의 과정, 이거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 공교육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양 과목은 대학교 가서 선택하는 과목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뿐만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도 반드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따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 다시 한 번 더 찝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리뷰 같이 가보실까요? 우리 로직에서 볼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빈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으로 affinity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사실 have부터 today까지 밑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affinity 하나에만 빈칸 빵 뚫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내용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때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 핵심은 history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collective 무슨 뜻이었다? 집단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는 사실 그렇게 주제에 속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이 자리에 밑줄 빵 뚫려져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컬렉티브는 지금 빈칸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문을 틀렸을까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틀릴만 하기 때문에 틀렸겠죠. 자,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이 네모칸에 있는 것을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를 파악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죠. 역사를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 그러면서 반드시 역사를 교육시켜야만 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 교육의 이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 이 A번부터 C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해가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시 지시대명사인지 알았는데 얘는 it 가주진주어였던 거죠. 여기에 어떤 단서가 없어. B번에서도 단서가 없어. C번에서도 단서가 없어. 고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단서를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는데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A번부터 차례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A번에 여러분들 뭐가 포착이 되셔야 되냐면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동등하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래서 일단 1번 탈락이야. 왜 그러게? 단서 찾았어요. equality 때문이죠. 동등하게 어리석다라는 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줬어야 돼. 그래서 A번이 가장 먼저 시작할 수가 없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얘를 핵심적으로 빨리 B번하고 C번을 파악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번을 봤더니 we can learn from history.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A번 앞에 분명히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됐고 역사를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B번은 A번 앞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번 앞에 B가 온 2번하고 5번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C번만 이제 남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C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A fool이 나왔잖아요. ignore 또 나왔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C번 다음에 뭐를 엮을 수 있다? A번을 엮을 수 있다. 그런데 3번도 CA가 붙어있고 4번도 CA가 붙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었던 지문이었죠.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답을 B가 가르기로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엔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요? B를 중점적으로 B 앞에랑 연결을 해보라 그랬어. 자, 3번이 답이려면 얘는 이 앞에 이 뒤에랑 연결이 되어줘야 되죠. 네모칸 뒤에. 4번이 답이려면 B는 누구 뒤에랑 연결이 되어줘야 돼? A번 뒤에랑 이제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뭘로 끝났었죠?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A번하고 B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를 봤더니 역사가 반드시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만 합니다.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는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마무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고로 우리가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다? 네모칸 다음에
B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번이 나와야 된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읽으셨다면 여기서 상황적으로도 좀 찾을 수는 있어요.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배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사한 상황에 직면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똑같은 관점을 갖느냐 다른 관점을 갖느냐 둘 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진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이 B의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면 사실 이거 답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자, 내일은 수능 특강 에브리데이가 하루 휴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뭐 하고 있죠? 우리 4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지금 모의고사 특강을 일요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순서 아직도 조금 힘들다라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못 잡으면 결국에는 삽입 문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나 아니면 요즘 어휘 문제도 문맥이다 보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맥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은 선생님 블로그에 가서 4월달 모의고사 문맥과 관련된 문제 5개년을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내일 오후 4시 10분에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는 수능특강 에브리데이 휴강을 하고요. 대신 13강의 5번과 6번은 월요일 날 밤에 같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공부 많았습니다. 13강의 3번과 4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